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로스쿨 정승윤 교수입니다. 2021년 제1회 변호사 모의시험 세 번째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와 관련해서 원견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해서 신청인과 비신청인을 표시하지 않고 원고와 당연히 신청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양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신청 취지, 신청이와 적법 요건, 본안인 위헌, 그 다음에 날짜, 작성자, 제출할 것 관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은 위헌법률 심판 절차 관련해서 소를 제기했고 답변서가 제출되어서 변론 기일 중에 쟁점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처분의 근거법률에 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결정하면 헌법재판소로 가고 기각 결정하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하면 위헌법률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로 가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적법 요건은 간단합니다. 대상과 재판의 전제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반드시 위헌법률이기 때문에 법률, 형식적 의미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 그와 동급인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법규명령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성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있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 위반된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당담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있고 이때 다른 내용의 재판이란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주는 경우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처분문서 K57에 대한 강제 퇴거, 그 다음에 K57에 대한 보호명령, 이 두 개에 대한 취소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요, K57이 이에 대한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의 근거법률과 관련해서는 강제퇴거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보호명령은 이렇게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회의록에 헌법적 측면에서 강제퇴거보다는 보호명령이 문제가 있다 해서 보호명령을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명령이란 게 구금이다. 구금인데 행정 결정을 출입국 관리 업무하는 기관에서 한다.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영장주의라든지 평등권 이런 주장은 어떻는가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실익이 영장주의 쉽지 않고 평등권도 문제없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보호명령은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주구금입니다. 이주구금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동의 자유를
주거 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지만 우리는 신체 자유의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해서는 보호명령제도의 실무와 해외 사례에 관한 조사 보고가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규정에 포괄유인 금지 원칙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변론조서에 2001 21년 9화 3456 광저태거 명령 취소 등이라고 변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변론조서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당의 재판부에 제출하기 때문에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심판 취지는 보호명령에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50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렇게 쓰면 되고 당에 재판되는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몇 군데 여기에는 변론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으로만 쓰면 되겠습니다.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의 계속 중과 소송이 서울행정법원 고압으로 계속 중입니다. 이것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차관의 근거법률 재판에 적용이 됩니다. 50조 1항은.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을 하는데 만약에 위헌이 되면은 취소소송에서 보호명령을 취소하라는 선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고 만약에 대선까지 써야 된다면 이 사건은 출입국관리법 50조 1항은 법률입니다. 된다. 이것도 쓰셔도 되겠습니다. 소위 적법요건에는 두 가지입니다. 통상 요것만 나오는데 필요하면 이거 두 개를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반드시 재판의 전제성은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위헌심사의 구조와 관련해서 제한되는 기본권과 관련해서 확정을 하면은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검토해서 보아야 되고 평등원칙이 문제된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내부 검토보고서에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확성 원칙, 법률 원칙과 관련해서 위임 범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괄위임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형법권과 관련해서는 적법 절차 조항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잉금지와 관련해서는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은 보호명령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을 적용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정되어서 수단이 적정해서 침해돼서 법익권 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 법률뿐만 아니고 여기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일부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법률 유보와 관련돼서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수권상에는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 위임 형식과 관련해서 헌법 75조와 관련돼서 대통령령이니까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해야 합니다. 구체적 범위를 정했는가와 관련해서가 쟁점이 됩니다.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관련해서 이 사건 보호명령 2주 구금이라고 합니다. 이미그레이션 두 가지인데 출입국 항에서 난민 신청 후 난민 심사를 기다리면서 구금되는 경우 사실상 구금이고 우리나라는 공항 구금입니다.
불법 이주자가 퇴거명령 받은 후 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구금되는 경우입니다. 이 보호명령 제도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도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아닌 신체 자유로 전환돼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각하와 4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고 2018년도에는 4인의 합헌과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합헌 의견이 되었는데 다수는 위헌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보호명령이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가 헌법 12조 1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거주 이전의 자유과 신체 자유과 관련해서 신체 자유의 침해로 사실상 구금이기 때문에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신체 자유의 주체성을 가지는가 인간의 권리로서 가진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보호명령이 구금에 해당된다. 실제로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무기한 구금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내부 회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12조 1항에 이러한 구금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처분이고 구금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중립적 기관에 의한 심사가 부재한다. 기타 행정 절차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적법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의 형식을 보니까 보호명령의 대상자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75조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제한되는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다.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목적은 국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불법 외국인의 체류자를 조정하고 통제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퇴거명령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면에서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침해의 재수성과 관련해서 보호기간이 상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언제 풀려날지 예측할 수 없고 아주 이로 인해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이 온다. 해외 사례에서는 단기간 90일이나 더 나가서 6개월로 적당하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추가적으로 12개월 연장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합헌에서 송환할 수 있을 때 강제 송환의 금지의 원칙과 관련해서 사실상 기한이 무제한이다 하는 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정 기간 보호 해제하더라도 주거지를 제한하거나 신원 보증을 지정하거나 보증금을 내거나 기타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식의 여러 가지 보호 구금이 아닌 방식도 가능하다. 침해 최소성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익 균형성에 있어가지고도 신체 자유를 제한한 정도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때는 출입국관리도 사실상의 강제구금과 성격이기 때문에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조항이 적용된다. 그래서 적법 절차 관련해서 보호명령의 발령과 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두 출입국관리청에서 다 하고 있다. 이거 사법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법관의 영장주의와는 너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립적 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사후 통제도 마찬가지다. 법무장관이 통제하고 있지만 이거는 감독관리청이기 때문에 중립적 기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절차에서 청문권과 관련해서 청문 현재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런 경우 이의 신청하는 경우도 감독기관에 불구하고 실제로 발령 단계에서 청문 절차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 포괄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75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이때 총리령 부령으로 규정될 내용을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위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태거 대상자라 해서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태거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대통령이 규정한 점에 비추어서 이거는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포괄위임 금지와 관련해서는 변호사 시험 국회에서도 쭉 나온 바가 있고 한편 포괄위임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달리 포괄위임 금지 원칙은 이미 낡은 이론이다. 그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2회 변호사 시험 모의고사에서 대법원 판례로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법의 위임 조항이 법치주의 원칙이 위반된 위헌으로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판시하고 있는 새로운 이론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